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식민 지배로부터 분리 독립한 지 7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국은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공중전이 벌어져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947년 영국이 힌두교 중심의 인도와 무슬림 중심의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을 허용하면서 카슈미르 지역은 종교와 지리, 정치의 복잡한 충돌 지점으로 남았습니다. 힌두교도였던 카슈미르의 왕 하리싱은 무슬림이 다수 주민에도 불구하고 인도 편입을 택했으며 이에 파키스탄 민병대가 침공하면서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촉발됐습니다. 이후 두 나라는 1965년과 1971년 각각 2차, 3차 전쟁을 벌였으며 1989년 이후로는 카슈미르 무슬림 분리주의자들의 반란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인도 모디 정부가 카슈미르를 특별지휘에서 일반 연방령으로 전환하자 폭탄 테러로 인도군 40명이 사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최근에는 인도가 신두루 작전을 단행하며 파키스탄 영토 내 무장 세력 지역을 타격했고 이에 대응한 파키스탄과의 대규모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5월 8일 벌어진 공중전에는 양국 전투기 125대가 약 1시간 동안 충돌했으며 파키스탄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3대를 포함해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프랑스 고위 관계자도 라팔기 추락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중국산 J-10C 전투기가 이번 작전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는 약 616대의 전투기를, 파키스탄은 387대를 보유 중입니다. 인도는 러시아제 Su-30MKI와 미그-29를 주력으로 운영하며 프랑스에서 도입한 라팔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JF-17과 J-10C 그리고 미국산 F-16 등을 운용 중이나 이 F-16은 미국의 수출 제한 조건에 따라 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한편 외신 워조는 현대 공중전은 단순한 기체 대결이 아니라 정찰과 전자전, 통합 전략의 싸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공중전으로 기록될 전망인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 안보 지형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이제 단순한 효율성 향상을 넘어 기업의 조직 구조와 노동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25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의 전방위적 영향력과 미래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AI 리더십 세션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AI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AI가 기업의 전 부문을 연결하며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조직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타의 클레라 시 부사장은 AI는 기존처럼 부서별 기능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마케팅과 영업, 고객 대응의 경계를 허물며 전통적인 부서 체제를 해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랜시스 더수자 구글 클라우드 최고 운영 책임자는 현재 구글의 코딩 중 30% 이상을 AI가 수행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AI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법인 PwC의 매도드 책임자는 전사적으로 90% 이상의 팀이 AI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약 220만 건의 작업이 AI 에이전트에 의해 자동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AI는 비용 구조 변화와 노동 재배치, 나아가 초경량 고성장 기업의 출현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수자 CEO는 10명 이하 인력으로 수십억 달러, 한화 조 단위 가치의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아파르나 첸나 프라가다 CPO는 AI는 수요 과잉과 노동 생산성 한계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향후 직원들은 AI팀을 이끄는 디렉터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직원 모두가 아인슈타인을 비서로 두고 있는 시대가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AI는 복지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라이브 글로벌의 아리아나 허핑턴 CEO는 AI 건강 코치가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메타의 시 부사장은 데이터 보안, 허위 정보, 차별, 인력 대체,
기술 격차를 AI의 5대 리스크로 지적하며 인간 중심 원칙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핑턴 CEO 역시 AI가 인간다움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선 안 된다며 공감과 지혜, 사랑 등 인간 고유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챗나 프라가다 CPO는 미래는 이미 도착했지만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AI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만이 시장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이 매년 수밀리미터씩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주과학 매체 스페이스닷컴은 5월 8일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연구진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인공위성 기반의 고해상도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 뉴욕, 시카고, 댈러스, 덴버 등 인구 밀집 지역 28곳의 지반 침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조사 대상 도시 중 최소 20%, 그리고 25개 도시 가운데 무려 65% 이상이 매년 2mm에서 10mm씩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는 국제약술지 네이처 시티즈에 게재됐습니다. 특히 텍사스 지역의 침하 속도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휴스턴은 도시 면적의 40%가 연간 5mm 이상, 그리고 12%는 무려 10mm 이상 침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요 저자인 버지니아 공대 대학원생 레너드 오웬에는 성명을 통해 지반이 조금만 내려앉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도로, 교량 등 도시 인프라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반 침하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적인 지질 활동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이번 연구는 미국 도시의 침하 원인 중 80%가 인간 활동, 특히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내륙 도시 역시 침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해안 도시만의 위협으로 여겨져 왔지만 연구진은 침하로 인해 내륙 도시에서도 홍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균형한 지반 침하는 도시 기반 시설 전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구관측혁신연구소의 마누셰르 시르자에이 부교수는 인프라 손상은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침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지하수 관리 정책을 개선하고 지반 침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기반 시설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군에 넘긴 240mm 방사포의 실사격 장면이 최초로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방사포는 서울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의 핵심 전력으로 서울 불바다 발언의 실체로도 자주 언급돼 왔습니다. 5월 7일 우크라이나 측 텔레그램 채널과 X에서 16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도로에 정차한 북한제 240mm 방사포가 발사관을 들어 올린 뒤 약 1초 간격으로 로켓 2발을 연속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발사와 동시에 발생한 굉음과 포연은 전투 상황의 긴박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240mm 방사포는 최대 22연장 장착이 가능한 다연장 로켓포로 로켓을 짧은 시간 내 대량 발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 무기를 약 200문가량 수도권 인접 지역에 실전 배치해 두었으며 군 당국은 전쟁 발발 시 이들 장사정포로 1시간 내 최대 16,000발의 포탄이 서울 수도권에 퍼부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1990년대부터 반복해온 서울 불바다 위협의 실체적 근거로 지목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이 방사포에 대해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심 무기 중 하나라며 발사 속도가 매우 빨라 요격이 어려운 위협적인 전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뿐 아니라 병력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에 총 11,000여 명을 파병했으며 이 중 약 4,000명이 사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약 3,000명의 병력이 추가로 투입됐고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220여 문의 포병 전력과 대규모 탄약이 함께 전달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무기의 실전 사용 장면은 한반도 정세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불바다라는 위협이 단지 수사적 공세가 아니라 실제 무력 운용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군의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